템베거입니다. 오늘 9월 13일 월요일입니다. 오늘은 코스피는 강했습니다. 코스피 한 강보합으로 마감했는데 코스닥이 많이 안 좋고 전반적으로 체감지수 많이 안 좋습니다. 체감지수가 좀 안 좋은 이유 중에 하나가 이 하이닉스, 삼성전자 좀 이런 종목들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크게 오르면서 IT 대형주가 오르면서 전반적인 이제 나머지 종목들은 좀 하락하면서 좀 체감지수 많이 안 좋고, 카카오는 연일 하락이네요. 카카오는 연일 하락이고, 대형주 중에 카카오뱅크 이런 부분이 좀 많이 떨어졌고, 폴더블폰 관련주가 오늘 차익 실현 욕구로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멘트가 나왔는데 이거 이따 보여드리기로 하겠고, 풍산 같은 경우도 이제 오늘 알루미늄도 좋지만 구리 가격도 주시하자란 좀 보고서가 나오면서 오늘 급등을 했고, 대한유화 같은 경우도 요즘 화학주가 좋습니다. 화학주가 좋고, 특히 롯데정밀화학과 하나솔루션이 주가 흐름이 괜찮더라고요. 이게 미국의 허리케인 여파로 인해 좀 공급 차질 이슈, 그리고 석탄값 상승으로 중국 어떤 화학회사들이 좀 공급이 충분치 않을 거다라는 그런 이슈가 나오면서 이제 조금 화학 업체들의 주가가 최근에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크게 특별한 건 없고, 전반적으로 안 좋지만 대형주가 오르면서 일부 좀 중소형주는 좀 많이 빠졌고, 나머지 일부 특징적인 종목을 제외하고는 오늘 체감지수는 별로 좋지 않았다,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 간단히 오늘 나온 보고서들 그냥 한번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신세계 INC가 이제 상당히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라도 아직도 이제 펀더멘털은 견고하고 성장성은 남아있다. 신사업으로 스마트 리테일과 전기차 충전이 이제 조금 유망하다라는 보고서가 나오고, 특히 스마트 리테일 같은 경우는 지금 코엑스의 이마트24라고 무인 점포를 1호점인 것 같은데 운영하고 있고, 이게 확대되면서 일단 신세계 INC가 그걸 도맡아서 하겠죠, 아마. 좀 그런 부분이 있고, 전기차 충전도 이제 조금 신세계 INC가 이제 하게 될 확률이 높다, 좀 이렇게 하고 있고, 한투증권 조철이 애널은 이제 폴더블 폰이 이제 많이 하락을 하는데 매수 기회라고 하죠. 왜냐면은 신모델 판매는 순항 중이다. 실제 판매 계획도 흥행하고 있다. 이제 중국에서는 알려진 만큼 흥행은 아니다라고 하지만, 서플라이 체인 체크 결과 안정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예상 출하량도 상향 중이다. 이렇게 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단기 차익 실현 이외에 설명이 어렵고, 조정을 KH바텍과 BH로 기회를 삼는 것을 추천한다, 좀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다른 NH투자증권에서도 이제 오늘 급락에 대해서 중국 시장 갤럭시 Z 모델 대부분 품절이라고 나오네요. 그래서 징둥닷컴에 확인해본 결과 플립 모델 2종을 제외하고 모두가 이제 품절이 됐다, 좀 이렇게 나오고 있으며 이러한 판매 호조세를 고려했을 때 당사는 폴더블 스마트폰이 향후 삼성전자의 주된 플래그십 스마트폰 모델로 자리 잡을 것이라는 의견엔 변함이 없다. 따라서 이번 하락을 계기로 이제 스마트폰 폴더블 관련주로 이제 좀 매수하자, 좀 이렇게 좀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저도 좀 마찬가지 의견이어서 저도 오늘 KH바텍을 오늘 종가 일부 좀 매수를 한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신영증권의 이제 엄경화 애널리스트가 매주 월요일 날 나오는 건데, 이제 중요한 거는 신조성가가 이제 2포인트 1.45포인트 상승해서 147.55 기록했죠. 이제 신조성가가 이제 오르기 시작하면서 중고성가 지수보다 오히려 신조성가가 이제 더 많이 오르는 좀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제 예상에도 앞으로 신조성가는 쉽게 빠지지 않을 것 같고, 왜냐면은 이제 조선사들이 도쿠가 차고 이제 철강 값이나 원자재 값이 오르면서 신조선가는 계속 오를 거라고 이제 좀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그 부분은 이제 연말까지 계속 이어지고 내년에도 계속 이어질 거다라고 좀 예상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뭐 요 부분이 일단 중요하고 신조성과는 한번 계속 체크하면서 결국에는 이제 이런 계속 오르는 신조성과가 나중에는 이제 조선주들의 어떤 강력한 모멘텀이 돼서 상승하지 않을까 좀 그렇게 이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나온 보고서는 상강 MNT가 좀 괜찮아 보여서 일단 갖고 왔고요. 저는 그 자연재생 에너지 쪽에는 약간 태양광보다는 풍력 중에서도 이제 해상 풍력이 좀 괜찮지 않나 좀 생각을 하고, 왜냐면은 예전에 그 읽은 보고서 중에 그 해상 풍력을 설치할 수 있는 곳에 다 설치하면 전 세계에 쓰는 전기량이 17배를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17배면 엄청난 거고, 물론 뭐 그렇게까지 많은 해상 풍력이 설치되지 않겠지만 그만큼 해상 풍력의 발전 가능성이 무궁무진하고, 실제로도 이제 국가에서도 이제 해상 풍력에 쓰이는 노력이 이제 비용과 노력이 많은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부 구조물, 해상 풍력의 하부 구조물과 부유식 구조물은 이제 상강 MNT가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이 보고서에서는 성장 국면에 해상 풍력이 성장 국면에 도입하고 있지만 이제 이 하부 구조물의 제조 기술을 보유한 업체 수가 제한적이고 가격 경쟁력과 대규모 생산 설비까지 갖춘 업체는 더욱 부족하다. 3박자를 갖춘 상강 MNT가 해상 풍력 시장이 열리자마자 글로벌 업체로 도약한 이유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 수주를 보면은 엄청나게 늘어났고, 멀티플에서도 해상의 어떤 PER로 보면은 뭐 선행 PER로 보면은 이제 19.5배 아주 낮습니다. CS 윈드라든지 다른 외국 기업에 비해서도 아주 낮은 편이고 해서 강력하게 추천을 하고 있더라고요. 뭐 유지용 애널리스트의 자동차 구분 능선은 지나고 있다. 그 현대 기아차가 대부분 인피니언에서 이제 그 자동차 반도체를 공급받고 있는데, 그 인피니언이 제조 의뢰하는 곳이 이제 유니셈이라는 그 비메모리 반도체 쪽 말레이시아 있죠? 유니온이라고 대부분의 말레이시아가 있답니다. 예, 이 공장이 코로나 때문에 좀 가동이 중단됐는데 이제 어느 정도 코로나가 풀리고 나서 뭐 9월이면 좀 끝날 것 같다라는 의견이고, 그리고 반도체 공급 차질에 대한 시각은 대부분 배터리 시스템을 의미한다라고 좀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반도체 수급이 어려워지는 게 아니라 전기차로 이제 전환이 되면서 전기차에 들어가는 그 배터리 시스템 반도체가 부족하다, 좀 이런 의미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코로나로 부족한 반도체와 이제 전기차로 넘어가는 반도체는 좀 구분해서 이제 봐야지 않을까, 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 기아차는 여전히 저평가 구간이다. 현대차 기아차 뭐 매수를 좀 적극 권장한다. 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뭐 오늘 장도 뭐 크게 뭐 주가는 뭐 지수는 나쁘지 않지만 뭐 그 체감 지수는 그렇게 좋진 않습니다. 오늘도 한 670 마이너스에서 누적 손익은 한 1100 정도. 9월은 1100이어서 7, 8, 9월 좀 많이 안 좋습니다. 7, 8, 9월은 누적이 한 5800 정도 되는 부분이고, 빨리 좀 이런 어떤 코로나가 끝나고 좀 지수가 박스권이어도 이제 뭐 2차전지 소재주 이런 부분은 엄청나게 강하거든요. 엄청나게 강한데 아직까지 경기 민감주, 이제 시크리컬 관련주 제가 좀 많이 투자한, 그리고 자동차 관련은 현재까지 좀 지지부진하다, 좀 그렇게 좀 보여지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뭐 모두 좋은 하루 되시고요. 네, 이상입니다.